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하는 이 수많은 키워드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도 궁금한데 박사님 좀 알려주시죠. 이 질문은 늘 나오는 단골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공저자가 굉장히 많지만 공저자뿐만 아니라 이 책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산업에 계시는 실무진 분들이 계십니다. 책의 맨 뒷장에 그분들의 성함이 하나하나 다 쓰여져 있는데요. 총 한 150분 정도 가량 이제 저희 각 유통이나 전자나 패션이나 각 산업에 종사하시는 실무진 분들이 매년 3월부터 이제 출정식을 갖고 내년도의 중요한 변화점들을 이제 포착을 해주십니다. 그건 2026년 3월이면 2027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게 이제 많이 논의되는 것이라면 이게 시장으로 나오는데 시간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되고 마케팅화되고 하는 것에 조금 시간차가 있어서 2027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전망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들을 매월 보고서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산업을 다 스크리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기업들과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소비자를 좀 만나고 또 데이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여름에 다 같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대강당을 빌려서 한 150명 정도 가량 되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2027년에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인가 같이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꼭지들을 뽑아갑니다. 그리고 공저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저자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10대의 이 두운을 맞추려고 키워드를 억지로 찍어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를 만드는 건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하고 가장 쉬운 작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네이밍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네이밍을 해? 라고 말씀을 주시면 기업들이 고객의 변화를 키워드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해요. 막 구구절절 우리 고객들은요 가격을요 뭐 구조로 뭐 얘기하고요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키워드로 만드는 순간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 10대 키워드를 뽑는 기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특정한 사람들에만 초점을 맞춘 변화가 아닐 것. 그래서 비교적 세대 간의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 두 번째는 특정한 산업에서만 초점을 맞춘 키워드가 아닐 것. 그래서 저희 키워드를 보시면 가치 중심의 키워드가 많아요. 특정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키워드는 지양하는 그런 식의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내가 좀 활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전히 고민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좀 어떻게 해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대 키워드를 보시고 자, 이제 어떤 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답이 정해주셨나요? 사실 별로 정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산업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인 고객의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 마케팅이나 상품으로 전략화하기 위해서는 더더 내려와야 돼요. 위계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10대 키워드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키워드 한두 개를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가운데 우리 주얼리 산업에서 주얼리 고객들에게 이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본인이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글로 적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 주얼리 산업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니즈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식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만 제가 선택해서 소화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모든 키워드가 다 주얼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4개의 키워드만 제대로 보셔도 관련해서 우리 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만 찾으셔도 저는 엄청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렌드가 너무 빠르고 따라가기도 어렵다. 이걸 다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결국 뭘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트렌드를 이제 오해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루에도 몇백 개의 트렌드가 쏟아집니다. 네. 그 중에서 알고가 쭉정이를 골라내야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이나 어떤 이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사실 금방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로 시작된 트렌드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건강 관련해서는 뭐 저속노화라든지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들은 오래 가요. 그리고 패션으로 치면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습성 이런 것들은 오래 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뭐 네잎클로버가 인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큰 흐름으로 이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 소비자 사이드에서 나온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더 반영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는 또 포기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달에 한 번 정도라도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만 해줘도 저는 충분히 열리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반영해? 우리 말만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좀 행동을 실제로 2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마케팅에 적용해보는 행동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챌린지를 해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열일하는 기업이고 또 매출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30 여성들 소비자들의 변화에서 좀 주얼리 산업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이런 것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나다움입니다. 나다움. 우리 2030 여성들은 나다움을 정말 중시한다. 그 나다움을 규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 규정받고 싶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제품을 소비해야 해 이런 큐레이션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은 이 개인 퍼스널에 관련되어 있는 멘탈 케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체적인 측정 그런 부분들도 좀 전반적으로 나다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미있었던 결과들 이제 설문조사들도 같이 많이 껴놨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예쁘다라는 단어보다 멋있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2030 여성들은. 네. 그런 식의 변화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뭔가 막 정말 공주 같고 예쁘고 막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했다면 요즘은 추구미가 많이 달라졌고 추구미라는 단어 자체는 좀 옛날 단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상향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주얼리는 사실 이상향을 좀 많이 보여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상향 관련되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소비가 소유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또 중요하게 보신 것 같은데 제품 자체도 중요한데 이제 그걸 구매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경험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그러면 이 주얼리 브랜드들은 이 경험의 가치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주얼리가 사는 경험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매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무래도 좀 비교적 고가이기도 하고 이걸 살 때 그 기쁨에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살 때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가 실제로 착용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화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고 언제 이걸 쓰고 이런 TPO들, 씬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그것도 저는 경험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 때 그 MOT도 중요하지만 결정적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소유잖아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걸 사고 나서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내가 스타일링을 하고 어떤 씬에서 어떤 고객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지 그런 경험의 차원으로 조금 더 고객 여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매하고 나서 너는 구매했으니까 이제 땡인 고객이 아니고요. 구매하고 나서 이 주얼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착장을 소화할 것인가 어떤 씬에서 어떤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사용하고 어떤 주얼리와 같이 또 매치할 것인가 계속 이런 경험으로 연결을 시켜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또 이 경험 시대에 또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향수를 같이 맞춰서 그 향수를 생각했을 때 이 여행지를 계속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소유에서 경험으로 넘어간 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뭐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갈 때 같이 주얼리를 맞추고 그것을 보면서 그때 여행지를 계속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씬을 경험화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그 막상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써야 하나 뭐 이런 고민도 많습니다. 그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AI를 좀 어떤 영역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지 그런 인사이트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에서 글을 쓸 때도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이제 AI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대로 복붙을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초기에 어떻게 인스타그램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재료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양질의 재료들을 이제 AI가 많이 또 제공을 하고 최근에는 제가 어떤 브랜드들을 이제 봤냐면 벚꽃이 인기였잖아요. 벚꽃으로 우리 브랜드의 그 로고를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요즘 벚꽃 시즌이니까 우리 브랜드에 이런 거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그냥 그 AI로 만든 이미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AI를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주얼리 하시는 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네.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최근에 식품 기업에서 AI를 활용해가지고 별로 한 것도 없거든요. 도시락을 2개를 찍었는데 뭐 6개를 찍은 걸로 이렇게 복붙을 해서 올렸더니 어떻게 아이가 먹는 음식 브랜드에서 AI를 쓸 수 있냐 하면서 댓글창이 막 도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잘못 보이려면 굉장히 잘못 보일 수가 있고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위험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에서는 AI를 콘텐츠 제작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요즘 디자인도 AI 많이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AI를 도움 받는 게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우리가 취사 선택해보면서 하기도 전에 그건 안 될 거야. 이거보다는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해보는 작업이 2026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통적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산업들도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얼리 산업은 어디에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는지 다른 산업군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어떤 방법이나 사례들이 있으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시장의 상태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대기업들은 더 심하죠. 일단 신규 고객이 없어요. 다 이미 들어왔다가 나간 이탈 고객은 있어도 그래서 요즘 신규 고객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3개월 이내에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신규 고객이라고 정의해요. 유통사에서는. 그게 어떻게 신규 고객이에요. 그쵸? 네. 근데 신규 고객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글로벌 전략을 우리가 또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건 자본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단적으로 좀 특정한 세그,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별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그가 있다면 그 세그에 아예 집중 포화를 날리는 그런 식의 전략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세그에서 바이럴을 일으켜서 나머지 세그도 조금 잡아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기존 고객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들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계속 재구매를 유도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리텐션 전략이죠. 리텐션 전략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규 고객을 이제 어떻게든 가지고 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요즘은 신규 고객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리텐션 전략과 글로벌 전략들로 좀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K-뷰티를 보면은 콘텐츠,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얼리도 이러한 방식이 중요해질 건지
만약에 중요해진다면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요즘은 정말 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뷰티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콘텐츠 마케팅들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런데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무조건 하셔야겠죠. 와인하신 거죠, 사실. 하지만 꼭 그렇게 뭐 광고를 태우지 않더라도 콘텐츠 마케팅 자체는 좀 강력하게 갈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주얼리가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패션보다. 왜냐하면 작거든요. 작아서 이걸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콘텐츠에 맞게, 틱톡이면 틱톡에 맞게, 유튜브면 유튜브에 맞게 좀 재해석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크림도 보시면 별로 그렇게 텍스처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K뷰티에서는 뭔가 더해서 끈적끈적한 뭔가 핑크를 더해서 이렇게 계속 색채를 더 넣어줬잖아요. 그런 과잉성, 그런 팝한 것들이 요즘 SNS 시대에서는 좀 많이 통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얼리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브리저튼 컨텐츠에서 그 소피가 그 자수정 목걸이를 하고 나왔거든요. 한국적인 색채를 넣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콘텐츠랑 연계해서 뭐 자수정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러니까 늘 어떤 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콘텐츠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